어머니, 친구 만나고 올게요. 2시간만 여기 계세요. 어머니, 주차하고 올게요. 며느리 미래복수 사연. 프롤로그 2024년 현재.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저는 박영숙입니다. 올해 62세예요. 서울 강남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2년 전인 60세 때 겪은 일입니다. 2022년 11월 백화점. 어머니, 친구 만나고 올게요. 이 시간만 여기 계세요. 며느리 최수진이 저를 백화점에 두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며느리가 친구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는 걸. 그날 제가 목격한 건 며느리와 낯선 남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아들을 2년간 준비한 복수. 며느리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걸.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일부 2020년 며느리 맞이. 아들의 결혼. 2020년 봄이었습니다. 아들 박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민수는 32살이었고 대기업에서 일했으며 연봉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거야. 정말? 어떤 분인데? 최수진이라고 29살이고 같은 회사야. 어머, 사내 연애? 응, 2년 사귀었어. 며느리감 최수진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키 165cm, 날씬한 몸매, 긴 생머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최수진입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가워요, 수진 씨.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니. 그날 식사를 하면서 수진을 관찰했어요. 민수한테는 친절했지만 저한테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수진 씨 부모님은 뭐 하세요? 아버지는 회사원이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형제는 오빠 하나 있어요. 그래요. 취미는 쇼핑이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수지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와 둘이 남았을 때 말했어요. 민수야, 수진 씨. 좀 차가운 것 같은데. 엄마, 그냥 낯을 가려서. 그래. 친해지면 괜찮아. 그래. 엄마 느낌이 좀 이상한데. 엄마 걱정하지 마. 수진이 좋은 애야. 하지만 제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 2020년 여름부터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수진네 집과 우리 집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은 신랑 측에서 준비하시죠? 수진 어머니가 말했어요. 네,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강남으로 부탁드려요. 우리 딸이 강남에서만 살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강남의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전세 5억 원. 평생 모은 돈이 절반이었습니다. 혼수는 어떻게 하시죠? 제가 물었어요.
저희는 간단하게요. 요즘 혼수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요? 네, 신랑 측에서 집 해주시니까 저희는 부담 없이요. 결국 수진네는 혼수를 거의 안 했어요. 이불 한 채, 그릇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면 우리는 집, 가전제품, 가구 전부 준비했어요. 총 비용 7억 원. 남편과 저는 빚까지 졌습니다. 당신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도 어떡해. 우리 아들 좋다는데. 에휴. 결혼식. 2020년 10월.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강남의 고급 웨딩홀. 하객 300명. 수지는 웨딩드레스를 3벌이나 입고 나왔고, 전부 명품 드레스였어요. 어머니, 드레스 예쁘죠? 응, 예쁘네. 이거 3천만 원짜리예요. 뭐? 제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요. 아껴서 뭐 해요? 드레스 비용도 우리가 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하는데 수진이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사진 찍어주세요. 응. 제 친구들이랑요. 어머니 사진 잘 찍으시잖아요. 저를 사진사 취급했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면서 포즈를 취하는 수진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애가 정말 우리 며느리가 되는구나. 신혼생활. 결혼 후 민수와 수지는 강남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은평구에 살았고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첫 한 달은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니? 네, 어머니. 밥은 잘 먹고? 네. 주말에 저녁 먹으러 올래? 저희 바빠서요. 다음에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서운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며느리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 요즘 애들은 다 그래. 그래도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2개월이 지나도 3개월이 지나도 수지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첫 명절 2021년 설날. 결혼 후 첫 명절이었어요. 당연히 며느리가 시댁에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어요. 어머니, 저희 올해는 친정 갈게요. 뭐? 민수도 좋다고 했어요. 수진아, 첫 명절인데 시댁에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번갈아 가면 되죠. 그럼 내년에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너 설날에 친정 간다며? 응, 엄마. 수진이가 그러고 싶대. 너 장남인데. 첫 명절인데. 엄마, 요즘은 그래. 이해해줘. 알았어. 설날 아침 남편과 둘이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없이 지내는 명절이었어요. 당신,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내년에는 올 거야. 하지만 마음은 쓰라렸습니다. 2021년 여름. 반년이 지났어요. 수지는 여전히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저희를 만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매번 먼저 연락했어요. 수진아, 이번 주말에 저녁 먹으러 올래? 어머니, 저희 약속 있어서요.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바빠요. 그럼 언제 시간 돼? 제가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수진 SNS를 봤어요. 매일 명품 가방 자랑, 고급 레스토랑 사진, 해외여행 사진들. 돈은 어디서 나는 거야? 민수 연봉이 8천만 원인데 이렇게 쓸 수 있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2021년 가을 임신 소식 9월이었어요.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임신했어. 정말? 응, 8주래. 어머, 우리 손주. 기뻤습니다. 이제 수진이도 달라지겠지. 엄마가 되면. 하지만 착각이었어요. 임신 후에도 수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어머니, 저 입 더 심해서 못 가요. 그럼 내가 갈게. 밥 해줄게. 아니요, 괜찮아요. 민수가 다 해줘요. 그리고 어머니, 애기 태교 용품 좀 사주실 수 있어요? 응? 뭐? 명품 유모차요. 애기한테 좋은 거 써야 하잖아요. 얼마? 500만 원이요. 500만 원. 네, 요즘 유모차 다 그래요. 결국 저희가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도 요구는 계속됐어요. 애기 옷 사주세요. 애기 침대 사주세요. 산후조리원 비용 도와주세요. 전부 명품 최고급이었고 총 3천만 원을 썼습니다. 2022년 5월 손주 탄생. 딸을 낳았어요. 이름은 박서연. 엄마, 딸 낳았어. 어머, 축하해. 병원 갈게. 병원에 갔더니 수지는 특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루 100만 원짜리 방. 수진아, 축하해. 아기 보자. 어머니, 지금 재우고 있어요. 나중에 봐요. 그래. 그리고 어머니, 산후조리원 2주 등록했는데요. 응. 1천만 원이에요. 도와주실 수 있죠? 민수 월급으로는 부족해서요. 또 돈. 결국 1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산후조리원 2주 동안 저는 한 번도 손주를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언제 가면 돼? 제가 연락드릴게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2022년 여름, 손주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저는 제대로 안아보지 못했어요. 수진아, 서연이 보러 가도 돼? 어머니, 애기 낮잠 자요. 그럼 저녁에? 저녁엔 목욕시켜요. 주말은? 주말엔 외출해요. 항상 핑계였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해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손주 좀 보면 안 돼? 엄마, 수진이가 애기 데리고 다니는 거 싫대. 왜? 세균 감염 위험 있다고. 엄마가 세균이야. 엄마, 이해해줘. 수진이가 예민해.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손주도 제대로 못 보나.
2부 2022년 가을 의심의 시작. 이상한 징후들. 2022년 9월이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민수를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였는데 민수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민수야,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엄마. 응, 엄마야. 여기서 뭐 해? 회의 끝나고 커피 마시려고. 너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요즘 일이 많아서. 수진이는 잘 지내? 응. 대답이 짧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엄마. 엄마한테 말해봐.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요즘 돈을 너무 많이 써. 얼마나?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뭐? 명품 가방, 옷, 신발. 계속 사. 애기 있는데? 응. 그래서 내가 말했는데 화내. 그리고 요즘 자주 외출해. 어디? 친구 만난다고. 애기는 육아 도우미한테 맡기고. 뭔가 수상했습니다. 민수의 고백. 커피를 마시면서 민수가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사실은. 응? 수진이가 결혼 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어. 어떻게? 결혼 전에는 다정했는데 이제는 차갑고 애기한테도 별로 관심 없어. 뭐, 육아 도우미가 다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수진이는 뭐 해? 친구 만나고, 쇼핑하고, 그리고 요즘 핸드폰을 절대 안 보여줘. 의심되는 거 있어? 모르겠어, 엄마. 민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나 결혼 잘못한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날부터 저는 수진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SNS 관찰. 집에 와서 수진 SNS를 자세히 봤습니다.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최근 게시물들. 명품 가방 인증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고급 레스토랑 1인당 20만 원 이상. 카페 강남 핫플레이스. 헬스장 프리미엄 PT. 전부 최근 한 달 사이 업로드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사진마다 배경에 남자 그림자가 보였어요. 명품 가방 사진 마이너스. 뒤에 남자 손목시계. 레스토랑 사진 마이너스. 맞은편 남자 실루엣. 카페 사진 마이너스. 창문에 비친 남자 얼굴 일부. 이게 민수인가? 자세히 보니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시계를 안 차는데 사진 속 남자는 롤렉스를 차고 있었어요. 민수 체격보다 더 컸고요. 설마 탐정 의뢰 고민. 며칠을 고민했어요. 탐정을 고용할까? 하지만 비용이 걱정됐고 혹시 제 착각이면 며느리한테 미안할 것 같았습니다. 일단 내가 직접 확인해 보자. 하지만 수지는 저를 만나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기를 핑계로 하면 되겠다.
전화했어요. 수진아, 어머니야. 네, 어머니. 서연이 100일 선물 사주고 싶은데 같이 백화점 갈래? 백화점이요? 응, 애기 옷이랑 장난감 사주고 싶어서. 어머니가 살게. 같이 가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어요. 언제요?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 좋아요. 오전 11시에 만나자. 강남 백화점에서. 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금요일 2022년 11월 4일. 운명의 날이었어요. 오전 11시. 강남 백화점 1층 로비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응, 수진아. 수진은 명품 가방을 들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아기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육아 도우미한테 맡겼어요. 그래, 어머니가 아기 옷 사주신다며요? 아기 데리고 오면 쇼핑하기 힘들잖아요. 뭔가 이상했지만 참았어요. 그럼 같이 가자. 백화점 유아 매장으로 갔습니다. 수지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따라왔어요. 이거 어때? 제가 베이비복을 보여줬어요. 괜찮은데요. 그럼 이것도 살까? 네. 대충 대답했습니다.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30분 정도 쇼핑을 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사 중 백화점 식당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앉았어요. 뭐 먹을래? 저는 파스타요.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리는데 수진이 계속 핸드폰을 봤습니다. 수진아, 누구한테 연락해? 아, 친구요. 친구. 네,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 어머니, 제가 식사 후에 이 시간 정도 친구 만나고 와도 될까요? 뭐? 어머니는 여기 백화점에서 쇼핑하시고 계시면 제가 다녀올게요. 나 혼자? 네, 어머니 쇼핑 좋아하시잖아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저 진짜 오랜만에 친구 만나는 거라 뭔가 이상했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어요. 알았어. 감사해요, 어머니. 수진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 반응이 뭐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뭔가 수상하다고. 식사 후 1시 30분. 식사가 끝났어요. 어머니, 그럼 저 친구 만나고 올게요. 3시 30분쯤 여기서 만나요. 응. 핸드폰 잘 받아주세요. 수진이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뒤를 밟아보자. 백화점 1층으로 내려가서 수진을 찾았습니다. 보였어요.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 수진의 뒷모습. 저는 모자를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따라갔습니다. 미행 시작. 수진은 백화점을 나와 길을 건넜어요. 저는 20m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 맞겠지. 내가 예민한 건가. 하지만 수진이 간 곳은 카페도 레스토랑도 아니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주택가 골목.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수진이 걸음을 멈췄어요. 저는 급히 전봇대 뒤에 숨었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서 통화했어요. 응, 나 도착했어. 어디야? 207호? 알았어, 올라갈게. 통화를 끊고 어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간판에 적힌 글씨. 로얄 모텔. 모텔. 3부 2022년 11월 4일 충격의 현장. 모텔 앞.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모텔로 들어간 건 사실이니까. 저는 모텔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하나? 그때였어요. 택시 한 대가 멈춰섰고 남자가 내렸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 명품 시계를 차고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남자가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남자 뒷모습과 모텔 간판이 한 프레임에 담겼어요. 이 정도면 증거가 되겠지. 저는 근처 카페로 가서 앉았습니다. 이 시간의 기다림.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 45분. 수진이가 3시 30분에 만나자고 했으니까 1시간 45분 남았네. 커피를 시켜놓고 모텔 입구가 보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걸까? 아니면 내가 오해하는 걸까? 하지만 정황은 명백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하고 모텔에 남자를 만나러 갔으니 민수한테 말해야 하나? 아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사진만으로는 부족해.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3시 30분. 드디어 모텔 문이 열렸어요. 수진과 그 남자가 나왔습니다. 둘이 나란히 걷고 있었고 친밀한 분위기였어요. 남자가 수진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진이 웃으면서 남자한테 기댔어요. 그 순간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연속으로 셔터를 눌렀어요. 이 정도면 결정적이야. 두 사람은 모텔 앞에서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자가 수진 볼에 키스를 했습니다. 또 찍었어요. 찰칵. 그리고 택시를 잡아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인했어요. 총 7장. 남자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사진도 있었고 키스하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백화점 복귀. 3시 40분. 백화점으로 돌아갔어요. 약속 장소인 1층 로비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수진이 왔어요. 어머니, 기다리셨어요? 얼굴이 상기돼 있었고 화장을 다시 한 것 같았습니다. 응. 친구 만나고 왔어요. 오랜만이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 어머니는 쇼핑 잘하셨어요? 응. 그럼 이제 집에 가실래요? 응, 가자. 같이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얘기해야 하나? 아니면 나중에.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을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왔어요. 남편과의 상담.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진짜야? 오늘 내가 직접 봤어. 백화점에서 나랑 있다가 친구 만난다고 거짓말하고 모텔에 갔어. 이 남자랑 이 시간 동안 모텔에 있었어. 남편이 사진을 보면서 손을 떨었어요. 이 나쁜 년이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민수한테 말해야지. 근데 이 사진만으로 충분할까? 남편이 고민했어요. 일단 탐정을 고용하자.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그래야 할까? 응, 이혼 소송할 때 필요할 거야. 그리고 민수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자. 증거를 더 모으고 나서. 알았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사부 2022년 11월 2023년 3월 증거 수집. 탐정 고용. 다음 날 아침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며느리 뒷조사를 부탁하고 싶어요. 불륜 의심이십니까? 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탐정은 제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의심할 만하네요. 저희가 미행하면서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보통 한 달 정도. 지켜보면 패턴이 나옵니다. 비용은 한 달에 5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착수금을 냈습니다. 첫 번째 보고 2주 후. 2주가 지났어요. 탐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며느님이 일주일에 2번 정도 외출하시는데요. 매번 그 남자를 만납니다. 모텔이랑 호텔을 번갈아 가면서 가요. 확실해요? 네, 사진이랑 동영상 다 있습니다. 동영상도요? 네, 키스하는 장면, 손잡고 걷는 장면, 호텔 들어가는 장면. 전부 찍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예요? 조사해보니 이준혁이라는 사람입니다. 37살 대기업 부장이고 연봉 2억 정도 됩니다. 기혼자예요? 네, 결혼한 지 5년 됐고 아이 하나 있습니다. 며느리도 기혼자고 그 남자도 기혼자. 둘 다 배우자와 자식이 있는데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더 조사할까요? 네, 계속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 한 달 후.
12월 초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건네줬어요. 지난 한 달간의 기록입니다. 파일을 열어봤어요. 사진 100장 이상, 동영상 20개, 날짜별 미행일지.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불륜 증거로는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네. 며느님이 그 남자한테 돈을 받고 있습니다. 뭐요? 매달 현금 5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 돈으로 명품을 사는 것 같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돈까지 받아. 민수와의 대화 12월 중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크리스마스에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을래? 민수가 초대한 거야? 응, 수진이가 좋다고 했어. 수진이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저희를 안 만나려던 수진이 갑자기 초대를? 뭔가 속셈이 있나? 그래, 갈게. 그래. 고마워, 엄마. 크리스마스 당일 민수 집에 갔어요. 수진이 웃으면서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서 오세요. 응. 뭔가 이상하게 친절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리 열심히 배웠어요. 맛있죠? 응, 맛있네. 서연이도 많이 컸죠? 이리 와봐, 서연아. 아기를 안아줬어요. 이게 다 연기인가? 식사 후 수진이 거실로 가더니 쇼핑백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뭐야? 명품 지갑이요. 어머니 쓰시라고요. 이 지갑도 그 남자 돈으로 산 거겠지. 받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받았어요. 고마워. 아버지 것도 있어요. 벨트예요. 남편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왜 저렇게 친절했을까? 뭔가 숨기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그런가? 응, 바람 피우는 거 들킬까봐 우리한테 잘하는 것 같아. 나쁜 년. 새해 2023년 1월. 새해가 밝았어요. 설날도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 먼저 연락했어요. 어머니, 올해 설날은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요. 정말? 네, 작년에 친정 갔으니 올해는 시댁이죠. 그래, 그럼 갈게. 설날 아침 민수 집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수지는 한복을 입고 정성껏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완벽한 며느리 연기네. 차례 후 떡국을 먹으면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제가 진짜 잘할게요. 작년에 어머니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서 반성했어요. 그래? 네, 자주 뵈러 갈게요.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탐정 보고서를 보면 1월에도 계속 남자를 만나고 있었으니까 2월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어요.
탐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며느님이 그 남자랑 호텔에 갔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네, 강남 특급 호텔. 스위트룸이요. 그리고 이 남자가 며느님한테 명품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이요. 얼마짜리?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을 시간에 수지는 호텔에서 불륜 남자랑 있었고 3천만 원짜리 가방을 선물 받았어요. 이제 그만 참아야겠어. 3월 초 결심.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사진 300장, 동영상 50개, 현금 거래 내역, 호텔 영수증. 탐정이 말했어요.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셔도 됩니다. 민수한테 말해야겠어요. 그게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하지?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집에 와서 남편과 상의했어요. 여보, 이제 민수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겠지. 언제 말할까? 이번 주말에 불러서 얘기하자. 알았어.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래? 엄마, 무슨 일이야?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와서 얘기하자. 알았어. 오부 2023년 3월 6월 진실 폭로와 복수. 진실 고백 3월 11일. 토요일 오후. 민수가 우리 집에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으신데? 민수야, 앉아. 민수를 거실에 앉히고 남편과 저도 앉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응? 수진이 일인데. 수진이?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수진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뭐? 민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사실이야. 파일을 꺼내서 민수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뭐야? 열어봐. 민수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 수진과 남자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두 번째 페이지. 키스하는 사진. 이게 세 번째 페이지. 호텔 들어가는 동영상 스틸컷. 아니야. 민수 손이 떨렸어요. 계속 넘겼습니다. 사진 300장을 다 보는데 30분이 걸렸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을 보면서 눈물만 흘렸어요. 엄마,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언제부터 알았어? 작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숨긴 거야? 미안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 민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난 몰랐어. 수진이가 요즘 잘해줘서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다 연기였구나.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른이 된 아들이 엄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대치 3월 12일.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집에 돌아가서
수진과 대면했어요. 나중에 민수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민수가 파일을 탁자에 던졌대요. 이게 뭐야? 수진이 파일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답니다. 이건 4개월 동안 바람 피운 거 다 찍혔어. 민수야, 이건 오해야. 오해? 이게 오해야? 모텔 들어가는 것도, 키스하는 것도, 호텔 가는 것도. 이 남자가 누구야? 회사 선배. 회사 선배. 대기업 부장. 이준영 말이지. 기혼자고. 애도 있는. 수진이 대답하지 못했대요. 너 돈도 받았지? 한 달에 500만 원씩? 어떻게? 탐정 고용했어. 내가 하는 짓 다 알아. 민수야, 미안해. 미안? 그게 끝이야? 너 우리 애 낳고도 바람 폈잖아. 정말 미안해. 이혼하자. 뭐? 이혼. 당장. 이혼 협상. 수지는 처음에는 울면서 빌었대요. 민수야,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 늦었어. 서연이 생각해서라도. 서연이? 내가 서연이를 생각하긴 했어. 육아 도우미한테 맡겨놓고 남자 만나러 다닐 때 이혼 조건 말할게.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대요. 첫째, 양육권은 내가 가져. 둘째, 위자료 1억 원 내. 1억. 셋째, 집에서 당장 나가. 민수야. 거부하면 법정 가자. 증거 다 있으니까. 내가 이길 거야. 수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답니다. 알았어. 친정 개입 3월 중순. 며칠 후. 수진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우리 집으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수진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돈 어른,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진 어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사돈 어른, 이혼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수진이가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애도 있는데 이혼까지는 바람을 피웠는데요. 제가 말했어요. 그건 그래도 한번 용서해 주시면 4개월 동안 계속 바람 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리고 돈까지 받았어요. 한 달에 500만 원씩. 수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를 생각해서 손주는 민수가 키울 겁니다. 양육권을 아버지가 가져간다고요? 네. 그건 안 됩니다. 엄마가 키워야죠. 바람 피운 엄마가요? 법정 가면 저희가 이깁니다. 증거 다 있으니까. 수진 부모님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혼 성립 4월. 한 달간의 협상 끝에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조건. 양육권 민수. 위자료 1억 원 수진이 민수한테. 재산 분할 없음 결혼 3년 미만. 면접 교섭권 월 1회. 수지는 집을 나갔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민수는 서연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엄마, 당분간 여기서 살아도 될까? 그래, 우리가 서연이 키울게.
고마워, 엄마. 민수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계속 속고 살았을 거야. 고마워. 불륜 남자 철이. 민수는 수진의 불륜 상대인 이준혁도 가만두지 않았어요. 증거 자료를 이준혁 아내한테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이준혁도 이혼당했대요. 직장에서도 문제가 됐고 부장 직위에서 해임됐으며 지방으로 발령났답니다. 5월 새로운 시작. 민수는 서연이를 우리한테 맡기고 출근했어요. 저와 남편이 손주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손주를 제대로 안아봤어요. 서연아, 할머니야. 아, 그래, 할머니. 이제부터 할머니가 키울게.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엄마가 바람 피운 것도 모르고 자라겠지.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키우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수도 달라졌습니다.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와서 서연이를 받고 주말에는 함께 놀아줬어요. 엄마, 나 다시는 결혼 안 할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어. 아니야. 한 번으로 충분해. 6월 수진의 근황. 어느 날 민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서연이 보고 싶대. 만나게 해줄 거야? 응, 한 달에 한 번. 약속했으니까. 알았어. 주말에 수진이 왔습니다. 2개월 만에 보는 수진은 많이 수척해 있었어요. 명품도 안 들고 화장도 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서연이 좀 볼게요. 그래. 수진이 서연이를 안았어요. 서연아. 엄마야. 서연이는 수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어요. 육아 도우미가 키웠으니까. 서연아. 수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30분 동안 서연이를 안고 울더니 돌려줬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응.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말씀 들을 걸 그랬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인과응보구나. 에필로그 2년 후 2025년 6월. 민수의 재혼. 2025년 봄. 민수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이름은 김지은. 28살 초등학교 교사.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정말? 어떤 분인데? 교사야. 서연이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어. 어머, 그래? 지은 씨를 만났습니다. 수진과는 정반대였어요. 화장도 연하게 하고 명품도 안 들고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은입니다. 반가워요, 지은 씨. 서연이 정말 예쁘죠? 어린이집에서 제일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지은 씨는 진심으로 서연이를 좋아했어요. 민수와 1년 사귀고 2025년 6월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이번에는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하객 50명, 작은 예식장. 지은 씨는 웨딩드레스 한 벌만 입었고 비용도 우리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제 돈으로 준비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신혼집도 전세 2억짜리 작은 아파트. 어머니, 저희는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게요. 고마워, 지은아. 지은 씨는 진짜 며느리였어요. 서연이와 새엄마. 서연이는 지은 씨를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지은 엄마. 그래, 서연아.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렸어. 와, 보여줘. 응. 지은 씨는 서연이를 친딸처럼 돌봤어요. 주말마다 함께 놀러 다니고, 책을 읽어주고, 요리를 가르쳐주고, 엄마, 지은이가 정말 잘해줘. 서연이도 너무 좋아해. 민수가 행복해 보였어요. 다행이다가 민수야. 응, 엄마. 이번에는 진짜 잘 만난 것 같아. 그래, 지은이 정말 좋은 애야. 수진의 근황. 가끔 수진 소식을 들었어요. 친정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재혼하지 않았고 서연이를 한 달에 한 번 보러 왔어요. 서연아. 누구세요? 서연이는 수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4살이었으니까요. 엄마야. 아니에요. 제 엄마는 지은 엄마예요. 수진이 울면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했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재 2025년 12월. 지금은 민수네 가족이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왔어요. 걸어서 10분 거리. 거의 매일 만납니다. 할머니. 서연이. 오늘 유치원에서 1등 했어요. 와, 우리 서연이 대단하다. 서연이는 밝게 자라고 있어요. 민수와 지은이도 행복하고요. 어느 날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뭐가? 서연이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요. 아니야, 우리가 할 일 한 거지.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서연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진 씨가 키웠으면 아마. 그건 생각하지 말자. 네, 어머니. 지은아, 너만 잘해주면 돼. 네, 열심히 할게요. 마지막 장면. 크리스마스 이브. 온 가족이 모였어요. 민수, 지은이, 서연이, 저 남편.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배, 건배.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 며느리의 불륜을 목격하고 이혼을 시키고 손주를 키우고 아들이 재혼하고 모든 게 파란만장했지만 결국 좋은 결말을 맞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은이가 도와줬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네.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민수 오빠도 좋고, 서연이도 사랑스럽고, 어머니 아버지도 좋으시고, 고마워, 지은아.
아니에요, 제가. 고마운걸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민수가 서연이랑 놀고 있었고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풍경.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어. 이제 행복만 남았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웃고 있었고, 지은이가 미소 짓고 있었고, 서연이가 깔깔 웃고 있었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고, 손주가 웃고, 며느리가 착한 그런 평범한 행복. 2년 전 며느리의 불륜을 목격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잘된 일이었어요. 그때 모른 척 했으면 민수는 계속 속았을 테고 서연이는 엄마 사랑 못 받고 자랐을 테니까요. 할머니, 눈 와요. 서연이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그러네, 우리 서연이. 예쁘지? 네. 할머니 같이 눈사람 만들어요. 그래, 내일 만들자. 약속이에요. 응, 약속.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따뜻함을 지키기 위해 2년 전 그 힘든 시간을 견뎌냈구나 싶었습니다. 여보, 행복해? 남편이 물었어요. 응, 행복해. 나도. 우리 잘 이겨냈어. 그래, 당신 덕분이야. 아니야, 우리 같이. 눈은 계속 내렸고, 가족들은 계속 웃었어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